이슈토크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하면서 내년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부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단체에서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방선거 비용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현 체제로 인해 부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은 없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옥 교수와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 관리와 실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선거를 뽑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선거로 실시하면은 이제 그걸 끝나면 좋은데 재선거나 이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 둘의 차이는요.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요. 또는 이제 예컨대 당선자가 없다거나 네네. 또 그런 경우에 다시 선거를 치는 게 재선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궐선거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선거를 했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이제 이 당선자가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약에 사망하거나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때 이제 거리가 돼가지고 새로 뽑는 경우를 이제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이 어떤 성추행으로 인한 어떤 불명예 퇴진으로 해서 나타난 어떤 권리 현상이라서 네네. 이제 법에서 명시된 4월 7일 날 이제 내년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1년이 이제 공백이 이제 있게 되는데 공백도 공백이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2018년인가요? 그때 선거 당시에 시청에서 이제 부담한 금액만 하더라도 총 131억 원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군요.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것들이죠. 예. 거기에 선거 보전 비용 57억, 그리고 이제 시의원 선거 비용 이런 것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궐선거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10억 단위 이상이 드는 그런 어떤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궐선거가 또 해마다 이제 많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1년 이후 2010년까지 막 수십 건씩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치르지 않아야 될 비용들이 이제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정말 비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오전 시장의 사퇴로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퇴 이유가 성추행이다 보니까 오거돈 전 시장에게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상식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법이 상식을 못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네. 잘못을 한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네네. 근데 이 법이 그런 거를 못 따라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오 전 시장 그런 것만 하더라도 원인 제공자로서 이 오 전 시장이나 이 추천한 그 당에서 원래 책임을 지는 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거 아마 그런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이나 이 정치자금법,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122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선거법에도 보면요, 265조 2항에 비용 반환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정한 범죄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그 비위죠. 이런 것들은
법의 명시가 또 해당 대상이 안 돼가지고 선거 보존 비용으로서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사실 선거법상으로 이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상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가더라도 소송을 가더라도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건으로 있어가지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데 법에서 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상식에 따르지 못하는 법의 근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선거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 배상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또 그 그렇죠. 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그렇죠. 충당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보궐 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재정도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 지방 정부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의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제277조 이 재보궐 선거의 실시사유 제공자에 대한 선거관리 경비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네네. 이 조항에 따라서 이제 비용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에 네네. 지금 한정돼 있어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재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이제 재선거 더하기 보궐선거에서 들어간 비용은 1,472억 정도가 됩니다. 5년 정도에 걸쳐서 네네. 1,472억이나 들었군요. 네네. 일단은 1,472억 중에 이걸 또 쪼개서 보면 국회의원이 324억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2번 있었죠. 12년, 16년 있었는데 그 말고 이제 재선거, 보궐선거니까 네네. 이제 그 외에 또 지방선거는 1,148억.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전체 파이의 7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좀 더 연장해서 얘기 드리면 이제 국회의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좀 그 자료를 보면 2004년 총선부터 2016년 총선까지 총선 지선 당선자의 선거사범, 당선 무효자는 그렇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인한 선거 공영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로 인해서 당시에 기탁금과 선거를 이제 당선된 거에 대해서 받은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데 이 반환 발생액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이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세청 등을 통해서 이제 강제 징수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면 이미 이때는 이 해당 인사들이 다 재산을 은닉을 하거나 차명을 다 바꿉니다. 그런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돈은 383억 4,300만 원인데 실제 반환된 금액은 162억 4,500만 원, 42%입니다. 미반환액이 220억 9,800만 원.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재선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자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방 재정에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할 텐데 사실은 지방 재정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게 선거 공영제라는 우리나라의 선거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훼손시키는 선거 정치의 개념 자체를 퇴색시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방 재정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안 좋거든요. 전국적인 광역자치단체도 보면은 아주 취약해요. 근데 이런 쓰지 말아야 될 지출하지 말아야 될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하나 된다는 측면에서 요인 하나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계속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인가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제도는 어떤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걸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비위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어떤
어떤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고 네. 그 해당 정당한테도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아주 기본이고요. 이런 물리적인 책임까지도 지우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그래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거가 뭐 하루 이틀 치러진 것도 아니고요. 쭉 치러지면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오전 시장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지울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책임보다는 뭐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정무직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윤리적인 책임도 피해갑니다. 거의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받고 이제 그뿐이죠. 네. 이전에 저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법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이게 앞으로 사건이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 책임이라도 지금 지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올바른 제도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경종을 주는 그런 제도로서 구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재선거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유권자들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됐지만요. 그건 너무 늦어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막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그런 것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아마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반영될 것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도 같이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사회로 가는 지름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제재가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비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서 걸러지겠죠. 어느 그렇죠. 정도. 그런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몇 년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보궐선거가 좀 급증을 하면서 비용 부담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논란도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2014년과 16년에는 이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선관위에서 2014년 10월 8일, 2016년 8월 25일 두 차례 그 공직선거법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들을 범에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경우 기타급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이 정한 기한까지 기타급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사항들은 다 현재까지 단 하나도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선거사범, 그러니까 당선 무효자에 대한 비용 반환 규정이 현재 그 공직선거법 제265조 2에 있는데 이 조항이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0년 1월 25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됐군요. 네, 이 뒤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때 개정을 할 때 이제 그 재보궐선거에 대한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나 뭐 뇌물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추천 제한, 뭐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선거 이외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이 좀 같이 좀 정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여러 국회에서 사실 개정안이 있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정당 후보 추천 제한의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 행안위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후보자 개인이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보다는 이제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건데,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도자료를 낼 때, 네. 민주당의 이제 후보 공천을 논하는 것보다는 이제 21대 국회가 1호 법안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부산 지역 18명의 당선인들이 같이 공동 발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안은 사실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부분은 사실은 이게 헌법의 문제에도 다소 있긴 합니다. 이제 헌법에 보면 제116조 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중간에 있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사실 공직선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부담시킬 수 없다는 문장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가 결국에는 이 2010년 이후에 계속 일종의 뭉개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실제로 이 그동안의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러 개정안들을 보면 자신이 발의했는데 그 뒤에 선거사범으로 낙마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타깝네요. 통과됐으면 자기가 토해낼 뻔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아마 국회 차원의 통과가 안 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지어서 이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하고 계신 부산 경남 미래정책에서는 이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오거돈 방지법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크게 저희의 의견은 이제 홍철호 의원의 현재 안, 이학재 의원의 안, 그리고 이제 정병국 의원의 안 이런 안들을 현재 좀 약간의 혼합을 해서 이제 일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는 안보다는 이제 원인 제공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안을 가지고 이제 학계에서도 사실은 이 후보자 부담보다는 조금 정당에서 부담하는 안이 조금 우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봐서 이제 두 가지 안 중에서 지금 그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국엔 20대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 좀 1호 법안으로 조금 앞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확장을 해서 재선거만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궐선거도 조금 얹혀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 보궐선거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 안희정 전 지사처럼 확실히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도 지금 성폭력 문제로 확실하고 이런 보궐선거에서도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얹혀서 가자. 이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확실히 이 범행이 드러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자. 후보자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 본인의 잘못이 확실해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같이 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가 나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서 논의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 사건이 뭐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혈세가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보십니까? 저도 방금 부산 경남 미래정책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때는 소속 정당과 함께 소속 정당 연대에서 그 개인에게 같이 책임을 지는 게 아주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법이 상식 수준을
좀 적실하게 이게 좀 반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올바른 행보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이와 관련된 일들도 낭비하게 되는 국민의 혈세 다시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지 대책이 좀 하루빨리 신속하게 나와야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